아무튼 4-2 준비해 주시고 그 예시 압축 파일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적당히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봅시다. 자, 방금 전까지 코드였다면 이번엔 데이터랑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 자,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복수형입니다. 데이터들은 틀린 표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들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데이터 관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 다루기 위한 이론적인 준비, 그 다음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이긴 한데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리터럴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영어 굵은 글씨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제목에 걸맞게 여러분이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값을 준비를 하기 위해 열심히 수식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템포는 2 하고 엔터 치는 그런 방식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풋과라고 닫고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소위 주사위를 굴리는 임의의 랜덤 값을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적을 수 있나 실습으로 같이 한번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가 출제됩니다. 목요일 반 친구들, 월요일 반 친구들 둘 다 4주차는 목요일밖에 없었으니까 기한을 다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로 일단은 잡아놨어요. 2주간의 기간이 있는 거고 뭐 그 안에는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목요일 반은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그 마스코트가 예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종일 우리 학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막 길거리 같은 데 배회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보통 차 안에 숨어 있거나 밥 먹으러 가거나 수업하고 있거나 할 건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혹시나 저를 찾으시면 제가 올라와서 봐드린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오후 반 수업 끝난 이후 시점에도 제가 봐드린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2주의 기한이지만 여러분이 중간에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면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일단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 있는 직접 써본 적 있는 int str, int str 형식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4가지 형식을 직접 사용해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int str 말고도 2가지를 이미 써본 적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켜주시고 자 3.12 켜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인터랙티브 꺽쇠 3개 나오는 인터랙티브 켜신 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적고 엔터 쳐가면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반사를 해주는지를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단축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아주 애매하게 살짝만 그 최종 목표에서 얘기한 단축키가 있는데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저도 한번 쳐볼게요. 뭐 별거 아닌 거죠.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8 나오잖아요. 3 곱하기 5하고 엔터 치면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 3 슬래시 5 하면 3 나누기 5 하니까 얘는 0.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3 슬래시 슬래시 5 하면 자 지금 이게 나누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뭐 부끄러운 그런 표정이 아니라 얘 엔터 치면 얘는 지금 0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뭐를 얘기를 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그 목과 나머지 알죠? 초딩 나눗셈 할 때 몫은 얼마에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얘기하잖아요. 3 나누기 5 하면 3을 5로 나눈 몫이 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나머지를 쓰고 싶다면 3% 5를 하면 돼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저 퍼센트 기호를 연산자로 쓴다면 나머지 연산 뭐 영어로 모듈러 내지는 뭐 나머지 자체는 리메인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3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자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코드를 조금 이따 적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3 더하기 5를 고쳐서 3 곱하기 5로 적고 싶다 할 때 이거를 직접 한 번 더 적는 것보다 여기서 Alt P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적었던 한 줄 그 전에 적었던 한 줄과 같은 식으로 이전 일종의 히스토리 같은 게 저장돼 있고 이전에 내가 입력했었던 그 한 줄을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 긁어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Alt P 꾹 누르면은 이전에 적었던 거 쭉쭉쭉쭉쭉 순회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지금 너무 많이 뒤로 갔다. 그래서 뒤로 가는 거를 뒤로 가고 싶다 할 때는 Alt N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거 슬래시 슬래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Alt P를 너무 많이 눌렀어요. 그때 이제 Alt N을 누르면 더하기에서 곱하기가 되고 슬래시가 되고 슬래시 슬래시가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Alt P는 이제 여기서 P는 아마도 이전에 해당하는 previous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은 next의 줄임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랙티브를 쓸 때 이전이랑 비슷한 코드를 또 적어야 된다 라면 막 위 화살표 이렇게 해서 커서 올려갖고 복붙해 오는 것보다는 직접 Alt P N 해가지고 순회해 가면서 긁어와서 다시 적으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아무튼 3 나누기 나누기 5 하면 0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Alt P에서 불러온 다음에 5 대신에 5.0을 적고 다시 엔터를 친다거나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전과 다른 수식을 적었을 때 계산 결과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동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시점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손을 들거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3 더하기 5.0 하면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를 3.0 더하기 5 하면 역시나 8.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을 붙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곱하기 봅시다. 곱하기도 3 곱하기 5.0 하면 15.0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3 나누기 5.0 하면 0.6이 나옵니다. 얘는 3 나누기 5 할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슬래시 슬래시 5.0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이랑 5.0, 3을 5.0으로 나눈 몫이 얼마일까요?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0.6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보면 여기서는 무려 0.0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0도 아닌 0.0입니다. 0.6도 아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이썬 동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쪽에 0.0이 지금 묻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소수점을 나눗셈이 아님에도 소수점을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요 두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요 두 수식을 계산을 시켜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지금 3 나누기 나누기 5인데 수식 5를 플롯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갖고 지금 엔터를 치면 일단 0.0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제 지금 플롯 괄호 열고 5 괄호 닫고 한 거랑 그냥 5.0 적은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우리 막 인트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 생각해 보면 요 플롯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도 마치 인트 값 5에 대한 플롯 형식 값을 내가 얻고 싶다와 같은 느낌으로 저것 따라 여러분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걸 다시 보면 얘는 이제 5.0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갖고 3을 나눈 몫은 0입니다 라고 인트 값 0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롯이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왔는데 이게 플롯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플로트 그거 아니죠. 악기 아닙니다. 플롯.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이제 한자로 치면 뜰부를 쓰거든요.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자기부상 열차 그거잖아요. 자석으로 이제 열차 자체 기차를 둥둥 띄워가지고 마찰력을 최소화해가지고 뭐 에너지 절약하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야. 떠 있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지금은 요 플롯 형식 요 5글자를 보고 여러분은 그 소수점 달린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 3 슬래시 슬래시 5 하면 얘는 지금 좌항도 인트 형식 값 나오고 우항도 계산하면 인트 형식 값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트 몫을 구합니다. 결과값의 형식도 인트로 튀어나와요. 근데 좌항이랑 우항이 한쪽이 플롯 한쪽이 인트다 할 때는 이제는 마치 인트 더하기 str하고 서로 싸웠었잖아요. 덧셈 할 때.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는 지금 인트랑 플롯이랑 싸웁니다. 근데 인트랑 str이랑 싸울 때에 비해서 여기서는 한쪽의 손을 그냥 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인트랑 플롯이랑 싸우면 보통은 플롯이 이겨요. 그래서 얘는 지금 3 나누기 나누기 5.0이라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3.0 나누기 나누기 5.0을 한 셈을 쳐줍니다. 플롯 나눗셈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0.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손에 인트 들려있다 해도
한쪽을 그거에 대한 플롯 형식 값 구해갖고 나눗셈을 하면 한쪽이 결국은 플롯이니까 우성으로 취급을 받아서 플롯 나눗셈을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인트 나눗셈 하고 싶은데 내 손에 플롯 형식 값이 있다 할 때도 이전이랑 똑같죠? 플롯 형식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구하고 좌항도 인트면 인트 나눗셈을 최종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str 더하기 int 할 때랑 다르게 여기는 타입 에러를 내뱉지 않고 형식이 안 맞는다고 그냥 꺼지라고 하지 않고 아 소수 점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싸우고 있네. 그러면 안 달린 친구 달아주면 되겠구만. 과 같이 접근을 해서 오류 없이 플롯 계산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한번 입력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형식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왼쪽 거부터 한번 엔터 쳐서 진행해 보시고 이런 게 출력된다고 한번 구경해 보신 다음에 가운데 거 한번 출력 결과 구경해 보시고 오른쪽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t P 쳐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거죠. 왼쪽 거는 일단 같이 한번 해봅시다. 왼쪽 거 보시면 VAL은 3 얘는 지금 할당문이니까 엔터 쳤을 때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단어를 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 타입, 우리 수업에서 형식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현했던 바로 그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계산하면 지금은 int 값 3 나오는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우리한테 무려 클래스 int입니다와 같이 꺽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클래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는데 뭐 얘는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Alt P 한 다음에 VAL 곱하기 5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얘는 int 입니다. 5.0 하면 얘는 이제 플롯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입이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입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수식 가운데다 적고 엔터키 치면 지금 의미 관점에서 그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였냐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판별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VAL 계산하면 int 형식 값 나왔습니다. int 나왔습니다. 얘 지금 3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15.0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수업에서 요 CLASS가 적혀 있으면 그냥 타입이랑 동등한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면 왼쪽 거가 끝나요. Alt P 4번 해가지고 3을 3.0으로 바꿔서 다시 담고 Alt P 4번 해서 엔터 치고 4번 해서 엔터 치고 하면 이제 3.0 플롯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기 5에도 15.0이고 곱하기 5.0에도 15.0입니다. 따라서 이번엔 셋 다 플롯 형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Alt P 다시 4번 해서 이번에는 str 형식값 3.0 세 글자짜리 str 형식값을 담은 채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럼 VAL 담겨있는 값의 형식은 당연히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str 형식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곱하기 5.0을 하면 얘는 어떻게 써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VAL 곱하기 5 하면 얘 지금 우리 그 삼각형 출력할 때 봤듯이 3.0, 3.0, 3.0, 3.0, 3.0이 나올 거예요. 그 3.0을 5번 연거푸 적어줘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3번 연거푸 적어줘 3.0, 3.0, 3.0이에요. 그 다음에 자 VAR 곱하기 0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3.0을 0번 적어줘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0글자짜리가 나와요. 납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 줄에서 하고 싶은 거는 3.0을 5.0번 적은 거의 형식이 뭐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여러분 한번 엔터 쳐보시면 무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내뱉었습니다. 일단 좌항이 str이고 곱셈식이니까 얘는 지금 3.0을 몇 번 곱해서 연거푸 적어서 보여줄까를 확인하기 위해 우항을 이제 까 뒤집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의 형식을 확인한 겁니다. 근데 웬걸 플롯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꺼지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5.0이면 5랑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곱하기 5 5번 적어줘 하면 해줘요.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말하겠답시고 5.0번 연거푸 적어줘 하면은 지금 꺼지라고 얘기를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거는 안 해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곱하기 5.0은 안 해주는 걸까요? 곱하기 5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VAR 곱하기 3 하면 1 하면
3.0이잖아요. 2 하면은 3.0, 3.0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한 번, 두 번 쉬워요. 1.0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꺼지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번이 아니라 예를 들면 1.5번을 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3.0 세 글자짜리를 1.5번 연거푸 적어줘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세 글자잖아요. 홀수 글자잖아요. 그죠? 3.0, 3즈 정도까지만 발음하고 끝내야 되는 거냐? 와 같은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느낌으로 소수점 달린 숫자가 들어오면 뭐 생각하기 귀찮은 그게 .0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형식 측면에서 값의 형식이 지금 곱셈 연산을 수행하기 형식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원한다면 인트 형식 값으로 만들어 갖고 다시 들고 오든가 아무튼 지금은 꺼지세요라고 형식과 관련한 오류를 뱉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0일 때도 지금 여전히 플롯 형식 값이 우한 계산 결과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그럭저럭 엔터키 칠 때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고 뭐 마지막에 오류가 뜨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인트 더하기 str도 안 해주는 파이썬이니까 여기서도 오류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끄덕거릴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순리대로 잘 구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가지를 살짝 구경을 해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뭐 시간 절약을 위해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11시 반이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지금 약 45분이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제 설명을 안 하고 영상 보세요 하면 우리가 일찍 끝낼 수 있어요. 과제 설명을 여기서 생방송으로 한다면 제가 45분 정도 더 늦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지금 아마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린 뒷수업이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스피드 내고 여러분 일찍 집에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맛있는 거 점심시간에 먹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3, 는는 5 하면 얘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자, 지금 얘 뭐 하자는 겁니까? 등식이죠. 좌항과 어항이 동등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3이랑 5랑 같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엔터 치면 넌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false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3이랑 5랑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긴 부등식이죠. 3이 5보다 작니? 같은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계산하면 우리한테 작은 게 맞으니까 true를 내뱉는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은 true하고 엔터를 친 거예요. 자, 요 수식 true야말로 계산하면 그 참됨 그 자체가 나오는 수식이에요. 계산하면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true라고 반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봤던 타입을 써서 수식 true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를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엔터 치면 이제 얘는 우리한테 불 형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true니 false니 하는 것들은 int 형식도 아니고 float 형식도 아닌 불 형식, 완전히 다른 형식 값으로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요 3이 5보다 작니와 같은 이런 수식에는 지금 이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언제 이 수식을 계산하든 간에 이 전체 세 글자짜리 띄어쓰기 포함 5글자짜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항상 true가 떠요. 그 말은 곧 요 긴 수식이랑 연산자 묶어서 만들어 놓은 큰 수식이랑 그 바로 아랫줄에 있는 그냥 대놓고 true라고 적은 거랑 항상 동일한 부울 형식 true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연속 재생 기능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는 거 만들어야 된다 할 때 계산하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항상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굳이 막 1 더하기 2 막 이딴 거 적지 마시고 true 4글자만 적어서 좀 더 보기에 깔끔한 느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true를 적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life는 3인체로 쓰다 하고 싶어요. 그럴 때 life는 한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엔터 이딴 식으로 적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덧셈식도 계산하면 인트값 3이 나오는 건 맞지만 가급적이면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숫자가 튀어나오는 수식들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 가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쉬운 형태의 수식을 적어두는 게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휴먼 친화적인 관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이런 수식 좌항, 우항이 다 계산하면 항상 3, 항상 5 나와요. 그 다음에 걔네 둘을 조합해서 새로운 값을 얻는 부등식을 적어놨어요. 이런 수식은 굳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적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산하면 항상 똑같은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어 리터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슬쩍 나왔던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우리가 딱 눈으로 보고 아 이거 int 값 3 나오겠구나, 아 이거 부울 형식 true가 나오겠구나 와 같이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그 형식,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터럴 말 그대로 뭐 문학이라든가 이걸 이제 형용사로 친다면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리터럴리 눈에 보이는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이라서 리터럴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수식 3.0도 얼마든지 리터럴이라 말할 수 있어요. 플롯 형식 값 3.0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하이 같은 것도 hi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항상 튀어나오는 str 리터럴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터럴이라는 단어 살짝 구경해봤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형식 4가지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int, float, str, bool이에요. int는 그냥 숫자 3, 5, 7 같은 겁니다. float은 소수점 달린 숫자예요. 이게 소수부가 0이라 하더라도, 0이라 하더라도 걔는 여전히 float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소수부 유효 숫자가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소수점이 찍혀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r 같은 경우는 우리 글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겁니다. 스트링의 약자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ue, false 할 때 논의하던 참이냐 거짓이냐를 논의할 때 쓰는 부울 형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파이썬에 일단 기본 탑재되어 있고 우리가 직접 써봤다, 정리해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실은 추가로 타입이라는 친구를 써봤잖아요. 타입 괄호를 닫고 이 타입도 사실은 형식의 일종입니다. 일단 타입 형식은 마치 int 형식이 일반적인 숫자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면 타입 형식은 그 프로그래밍 동네 형식 개념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우리 지금 뭐 3도 인트잖아요. 5도 인트잖아요. 7도 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타입 괄호 닫고 3, 5, 7 할 때마다 셋 다 계산하면 int 형식 값 나온다라 말합니다. 3.0, 5.0, 7.0으로 한다면 셋 다 플롯 형식 값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 형식 값의 예시를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int 값 3, 5, 7 있습니다라 말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str도 비슷하게 할 수 있죠. 뭐 학교 종 같은 거 따옴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면 str 형식 값 나오는 수식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양하게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타입도 형식 이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사실이라면 얘는 사실은 int 값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int 값 3에 대한 str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int 값 3에 대한 float 형식 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듯이 그 다음에 int 값 3에 대한 bool 형식 값, int 값 3에 대한 타입 형식 값을 구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타입 괄호 열고 닫고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형식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타입 형식 값의 예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int면 357, 학교 종, true, false 같은 식으로 예시를 들을 수 있어요. 타입 형식 값의 예시는 자, 이 친구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int 괄호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int라는 것도 역시나 당연스럽게도 수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int의 형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식 int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int가 뭐였죠? 우리 지금 4가지 기본 형식입니다. int랑 float이랑 str이랑 bool은 형식의 가지수인 거잖아요. 형식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식들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줬고 걔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당연스럽게도 우리한테 형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int는 형식의 일종이에요. 마치 3이 int 값의 예시인 것처럼 int도 형식의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형식이라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float도 형식이고 str도 bool도 형식의 일종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연 형식의 형식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슬라이드 설명상으로는 타입도 형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의 형식이 뭐냐 물어보면 형식의 형식은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우리 수업의 범주를 일종의 초월을 하는 수준의 내용이니까 일단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러면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를 하다 털렸다 칩시다. 그래서 문제가 났어요. 지금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지금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내지는 변수 A에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 타입 괄호 닫고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럼 A는 int구나 B는 str이구나. 난 지금 int 덧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A는 int B와 같은 식으로 잠깐만 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망했어요. 아무튼 간에 더하기 int b와 같은 식으로 int 덧셈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 형식과 관련해서 무슨 오류가 있는 거냐, 무슨 차질이 발생한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타입 괄호 닫고를 써가면서 체크를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을 체크를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타입 괄호 닫고와 같은 표현을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민증을 까면 이제 여러분 지금 그 번호가 3이 적혀있나 4가 적혀있나 라든가 여러분 이름이 뭐냐라든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식에 대한 형식, 엄청나게 중요한 형식과 관련한 상황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 타입 괄호 닫고를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민증을 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인사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함수정의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식 인사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일단 인사에는 함수 그 자체가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적지 않긴 했지만 뭐 이름 물어보고 답하는 뭔가가 담겨 있고 걔의 형식은 당연히 함수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배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프린트의 형식은 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잡하게 말하긴 하지만 일단은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타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수식,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걔의 실체가 뭐냐 민증을 깠을 때 숫자가 뭐가 적혀있냐 확인해보고 싶을 때 이 타입 괄호 닫고를 써서 여러분이 좀 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키보드로 치는 내용들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실체를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자주 쓰시면 재밌게 즐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 해두고 자 물론 이제 파이썬에는 이거 말고도 꽤나 다양한 형식들이 이미 탑재돼 있어요. 나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추가로 소개하고 적절한 목표 예를 들면 새로운 과제가 나온다든가 할 때 걔네들을 직접 써보실 수 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본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전 4-1 슬라이드 하나를 복붙을 해올게요. 요겁니다. 그 세 가지의 컨비네이션으로 데이터 영역에서의 얘기랑 코드 영역에서의 얘기를 조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여러분 이름을 섞어갖고 적으면 계산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자리에다가 미리 사용자가 고른 숫자 등등을 담도록 그런 할당문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시하고 있는 그 수식을 계산하도록 만들면 F5를 누를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수식을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자리에 복붙해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물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고 어쩔 때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F5를 누를 때마다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다채로운 실행 흐름을 우리가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한 얘기를 살짝 해보려고 해요.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복붙을 해서 3배 뻥튀기를 내놨어요. 맨 위에 거는 항상 3이 5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true가 뜰 겁니다. 그 밑에는 지금 할당문이랑 위에 거랑 유사한 느낌의 부등식을 마지막 엔터 쳐서 문장으로 만들어 둔 거를 3배 뻥튀기해서 적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 각 2줄짜리 덩어리의 윗줄에 해당하는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 지금 서로 다른 수식을 적고 있는 거 따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랫줄은 3개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문장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직전에 실행될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서로 다른 수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지금 넘버라는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서 우리가 도입해서 쓴 겁니다. 우리가 변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값 하나를 미리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변수의 본질입니다.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미리 담아놨다 나중에 꺼내 쓰는 게 가능해요. 일종의 시간차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름 넘버를 3번에 걸쳐서 동등한 느낌으로 뭔가를 담아서 부등식 계산할 때 활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우리가 3가지 예시를 살짝 먼저 인트로로 보여드리고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는 일종의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답은 5입니다. 답은 5고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3일 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다루는 숫자가 5보다 작으면 답이 5니까 내 손에 있는 3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신의 숫자보다 큽니다. 그 반대면 답은 당신이 고른 숫자보다 작습니다. 그다음에 저 사람이 답이랑 똑같은 거 골랐다면 승리하셨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차등해서 서로 다른 메시지들 3개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상황을 지금 모사하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번에 숫자를 뭐를 다룰 거냐를 세이브 해두기 위한 그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무려 리터럴을 적어놨습니다. 리터럴 3이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코드 덩어리는 사실상 항상 3이 5보다 작냐, 3이 5보다 크냐, 3이 5랑 같냐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빠른 진행을 위해 저만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뭐 추가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뭐 대충 temp.py에다 적어둘게요. 그러면 자, 이 F5 눌러볼게요. 그러면 넘버에 3 담고 if문 3개를 실행할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한테는 up이라고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답인 5는 우리 손에 있던 3보다는 항상 크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제 F4를 누르든 간에 똑같은 코드를 언제 실행하든 간에 항상 우리한테 up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답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 if문 3개 조건식 자리에는 넘버 6글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 이름 넘버 자리에 지금 윗줄 할당문 는 오른쪽에 적어놓은 3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은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겁니다. 왜냐? 현재 순차 실행 흐름상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가장 마지막에 담았던 인트값 3이 항상 동등하게 튀어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드상에서는 수식 넘버는 항상 계산하면 인트값 3 나오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리터럴 3을 그 이름 대신에 때려 넣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똑같은 실행 양상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의 조건식을 논의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up이 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시예요. 이번에는 아까 전이랑 다르게 함수 출식이랑 인트 괄호구 닫고랑 섞어갖고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한 어프로치를 가져가 보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할당문 는 오른쪽에 리터럴이 아닌 수식, 심지어 함수 출식이 섞여 있는 걸 적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고쳤다 칩시다. 아, 여기도 아마 변수 개념 필요 없을 것 같아. 넘버라 적혀 있는 거에 전부 다 는 오른쪽에 적어놨던 수식을 복붙해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그래요. 프롬프트까지 보여드리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반말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치면 up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하고 엔터 치면 good이라고 말할 거고 여기서 100이라고 하면 저한테 down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하는 친구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요 넘버 6글자 대신에 이 할당문 는 오른쪽에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과연 이전 버전이랑 동등하게 실행될 거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면 아까랑 똑같이 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3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또 골라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풋 호출식을 두 번째로 계산을 시작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5 한번 엔터 쳐볼게요. 그 다음 골라 뭐 해볼까요? 뭐 이번에 0 한번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100하고 엔터 쳐볼게요. 하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업도 다운도 굿도 셋 중에 그 어떤 메시지도 나한테 제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프로그램 그냥 퇴근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목표대로 지금 동작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넘버 요 인풋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우리가 3하고 엔터 친 거예요. 따라서 넘버에는 인트값 3이 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if문 실행을 시작하면서 이 부등식을 계산을 시작하면서 좌항수식을 계산하면서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한테 숫자를 물어본 겁니다. 그때 저는 5를 골랐어요. 5는 5보다 작지 않으니까 내용물 실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웬걸 0을 입력했고 여기서는 또 100을 입력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동일한 수식을 복붙해서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결과값이 어쩔 땐 3, 5, 0, 100과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수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수식이 큰 숫자가 나오고 이때는 작은 숫자 0 나오고 이때는 5가 아닌 숫자 100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식으로 중구난방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전과 동등하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수식 인풋이 매번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별 수 없이 함수 인풋에 대한 함수 주식을 딱 한 번만 계산하고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딱 한 번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 받은 값을 살짝 키핑을 해뒀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동일한 값을 연거푸 꺼내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값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는 그 변수 개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반드시 도입해서 써야 이런 일련의 숫자 맞추기 게임 우리가 성공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수업 내용 복습입니다. 여기는 확실히 지금 변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리터럴 3을 넘버에 담을 땐 그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3 하나 담아놓고 나중에 여러 번 꺼내 쓰는 거나 그때그때 그냥 리터럴 3 계산해서 즉석에서 계산해서 쓰는 거나 하등의 차이가 없을 거기 때문이에요. 모든 3은 그냥 3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풋 괄호 닫고 라는 수식이 중점에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고른 데이터를 쓰는 셈이었고 따라서 이때는 사용자가 숫자를 하나 고르고 그 하나가 맞네 그렇지 않네를 뒤에 있는 문장을 써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수 개념을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의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이랍시고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수식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적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할당문 적을 때 는 오른쪽에 리터럴을 적는다라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리터럴 적을 때 이거 나중에 계산하면 5 나올 거야, 10 나올 거야를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my age 정할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정할 때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은 10진수로 20살이야 생각하면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면 인트값 나오는 리터럴을 적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뭐 원한다면 15 더하기 5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리터럴을 적는다라는 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인 당신 자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반면 여기다가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지고 전체 수식을 구성한다라면 그때는 나는 이 인풋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나올지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함수 호출식을 적는 건 나지만 계산 결과값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난 오히려 알 수 없어요. 프로그래머는. 대신에 앞에서 F5 눌렀을 때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나이를 입력하세요 돼 있으니까 나 이번엔 35살이라 해야지 하면서 3, 5 엔터를 칠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프로그래머는 모르고 프로그램 앞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노트북 앞에 있는 사용자는 아는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뽑아내게 돼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용자가 고른 데이터를 어디다 담아놨다 나중에 꺼내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는 여러분이 그 인풋 호출식을 어디에 적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미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쓴다라는 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닌 프로그래머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닌 나중에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미가 돼요. 괜찮아요? 리터럴 정답 우리가 요 .py 파일에 리터럴 3 같은 거 적어 놓는다고 사용자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지금 답이 5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게임 한 판은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이 항상 5긴 하지만 그래도 한 판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이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제3의 방법을 쓰면 프로그래머도 사용자도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값을 우리가 데이터로서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그 4-2 예시 압축 파일이 있고 요거를 이제 적당히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한 다음에 압축을 푸시면 자 제가 지금 실수로 이걸 밀어넣은 게 아니라 4-2 예시.py랑 예시
final이라는 .py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뒤에 것까지 설명하면 아마 10분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도전을 하기는 좀 시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final.py를 그냥 즉석에서 열어서 이 코드를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압축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가 뭘 하려고 했냐? 숫자 맞추기 게임. 방금 전에 살짝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사용자한테 숫자 물어보고 미리 정해둔 답이랑 비교해서 맞네 틀리네, 만약에 틀리다면 힌트를 알려주는 느낌의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한 판을 플레이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를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로 구성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 요 대괄호, 소괄호 표현 알죠? 범위 표현할 때 얘는 이제 대괄호니까 1 이상 9 이하, 따라서 1, 2, 3, 4, 5, 6, 7, 8, 9, 9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에서 9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를 제3의 방식을 써서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뽑아서 담아놓고 쓰았답니다. 그게 이번 한 판에서의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는 3번을 부여할 겁니다. 저 사람한테 3번에 걸쳐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물어보고 저 사람은 그럼 인트 값 하나 고르겠죠. 그럼 이제 그거랑 미리 뽑아둔 답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뭘 입력할지 이번 한 판에서의 답이 뭔지 둘 다 몰라요. 그렇긴 하지만 비교하기 위한 부등식 적고 그걸 이 부문의 조건식으로 적어두는 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 두 수를 비교해서 같으면 저 사람이 맞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답이 더 큽니다. 답이 더 작습니다와 같이 힌트를 선택적으로 출력할 겁니다. 분기 흐름을 구성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자,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저 사람한테 또 숫자 물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물어봐봤자 또 5하고 엔터 칠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게임을 중단할 겁니다. 더 이상 물어보거나 자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않았다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 겁니다. 게임 오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 자, 역시나 우리는 저걸 직접 만들 수 없어요. 그 제3의 방법. 계산하면 어쩔 땐 3 뜨고 어쩔 땐 1 뜨고 어쩔 땐 9 뜨고 하는 뭔가를 우리는 지금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남이 만들어 놓은 랜덤이라는 뭔가를 임포트 해가지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그 계산하면 어쩔 땐 3 뜨고 어쩔 땐 6 뜨고 하는 수식을 랜덤 점 어쩌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를 살짝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언제? 저 사람이 이미 답 맞췄다면 게임을 그냥 끝내버린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임을 중단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문장 하나를 적어볼 겁니다.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 오늘은 그것들 중에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적게 될 하나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여기서 진행하지 않고 빠른 퇴근 겸을 위해 파이널 버전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 Shift 우클릭하면 Edit with idle 돼 있고 적당히 높은 버전으로 열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Shift 우클릭했는데 Edit with idle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마도 압축을 아직 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에 내보내시면 압축이 풀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임포트 문 적으면 돼요. 타임 뭔가 현실 시간은 지금은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랑 관련된 랜덤이라는 뭔가를 수입해오기 위해 임포트 랜덤 적어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목표 자체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 그냥 다짜고짜 적고 스타트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방금 좀 말한 거예요. 요 할당문 는 오른쪽에는 random.wendInt 괄호를 1,9라고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수식을 적으면 여러분이 계산하면 1 이상 9 이하의 그 범위 안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확률과 통계 아직 안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 나올 가능성이랑 2 나올, 3 나올 가능성이 일단 균등하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주사위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적당히 임의의 숫자 하나 랜덤하게 뽑아줘. 그런 식으로 목표 달성하고 싶을 때 이런 느낌의 수식 적고 그 함수 호출식 있잖아요. 얘도 이번에는 10,20 해줘 막 그런 느낌으로 괄호 안 수식만 고쳐서 적으면 돼요. 마치 우리 타임점 슬립할 때 괄호 안에 0.5, 1.0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수식 적어서 썼듯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고르는 건 끝나요. 답이 얼마인지 이 코드 적고 있는 우린 모릅니다.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사용자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기회는 3번. 이게 3단 콤보 첫 번째죠. 처음엔 라이프가 3인 채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게임을 시작하지 하면 이제 매번 매 라운드마다 저 사람한테서 키보드 입력을 받아올 겁니다. 저 사람한테 숫자 하나를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에는 인트 값이 2개가 생깁니다. 나는 모르고 저 사람이 고른 숫자,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는 숫자, 이 둘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답을 맞췄냐 그렇지 않냐를 부등식 내지 등식을 써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게 답보다 크면 답은 크기보다 작아요. 답은 그거보다 커요와 같은 느낌으로 힌트를 말할 거예요. 이때는 굳이 다른 작업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라이프 나중에 조금 1 까고 다시 한번 숫자 입력받으러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이스랑 답이 같다면 저 사람은 지금 정답을 맞춘 거예요. 9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그걸 맞춘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할 일이 하나가 더 생겨요.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숫자를 입력하세요 물어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while문 내지는 이 game이라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제 끝내면 됩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오버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문장 황금색 return으로 스타트하는 return문이라는 걸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return 값이라고 살짝 튀어나오는데 돌아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 게임 내용물 실행하고 있다가 나 이제 게임 다 끝났어. 원래 하던 작업으로 돌아가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return문을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놓을 수 있고 return문을 실행하면 이 지금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함수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나게 됩니다. 게임 한 판이 끝나요. 따라서 절대로 요 밑에 있는 다른 코드들은 실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요 함수정의 내용물 중에. 일단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이 무조건 끝나요. 언제? 저 사람이 답을 맞췄으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그 명제의 대우 있잖아요. A면 B다 할 때 B가 아니면 절대 A가 아니다와 같은 식으로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참거지 뒤집으면 항상 성립한다 본 적 있잖아요. 자, 정답을 맞췄으면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이 끝나면 절대로 이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에 if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됐다라는 건 게임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게임이 끝났다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요. 순차적인 실행을 중단하는 겁니다. 근데 순차적으로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게임을 끝내서 return문을 실행해서 게임을 끝냈다라는 건 이 if문의 조건식이 true가 떴다는 거예요. 근데 return문을 실행하지 않았다. 내용물을 0번 실행했다라는 건 이 조건식 계산했더니 false가 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답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답을 맞췄으면 게임이 끝났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저 사람 답을 못 맞춘 게 맞으니까 다짜고짜 라이프를 1 까버리면 됩니다. 이게 다음 반복 준비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while문의 내용물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답을 못 맞출 때마다 라이프가 1씩 떨어져요. 저 사람이 만약에 답을 성공적으로 맞췄다면 while문이고 자시고 게임 자체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while문도 하나의 문장이고 얘도 순차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while문의 실행이 끝나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타이밍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언제냐라 생각하면 우리 이전에 봤듯이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떴을 때예요. 근데 지금 조건식을 라이프가 남아있는 동안 계속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정답을 맞췄다면 while문의 실행은 끝나지 않아요. 중단당합니다. 그냥. 게임 자체가 끝나요. 근데 while문의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났다? 현재 조건식 상으로는 라이프가 빵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라이프가 빵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지금 기회가 3번이니까 저 사람이 3번 다 오답을 냈다는 거예요. 정답을 한 번이라도 냈으면 라이프가 남아있는 채로 게임이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면 저 사람은 3번 오답을 낸 게 맞으니까 다짜고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함수 게임에 대한 내용물이고 지금 밑에 호출식 엔터 쳤으니까 여러분 F5 눌러보시면 게임을 한 판을 실제로 해보실 수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5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3 엔터 맞춰버렸어. 한 판 더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진짜 주사위 굴리는 거라 여러분이랑 저랑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두 번째 게임 해볼게요. 5하고 엔터 치면 커요. 7 왜 이러지? 잠깐만요. 틀려야 되는데 숫자를 입력하세요. 5 그거보다 작아요. 5 그거보다 작아요. 5 하면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3번 오답을 낸 직후에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while문 실행이 정상적으로 끝났고 따라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순차 대전제 하에 실행해서 그게 함수정의 마지막
내용물 문장이었으니까 거기까지 하면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나서 우리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꺽쇠 3개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인 우리도 이론상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전처럼 넘버는 5 하고 엔터 쳐놨으면 F5 누르면 무조건 답이 5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재미를 못 느낄 겁니다. 사용자는 한 판은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답이 5인 줄 모른 채로 스타트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사람한테 답도 본인이 입력하라고 그러고 플레이도 본인이 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다루는 방법 세 번째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코드 치고 있는 나 자신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친구는 대충 진짜 주사위는 아니기는 해요. 진짜 랜덤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번에 5 나왔으면 아마 다음번에 4 나오겠지라는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적당히 잘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주는 친구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직전 슬라이드니까 다시 요약할게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적어가면서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해요. 항상 똑같은 3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라이프 항상 3인체로 스타트한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리터럴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머인 나는 내가 지금 수식 적고 있는 거니까 나는 100% 알아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처음에 라이프가 3인체로 스타트합니다 라고 완전히 별도의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은 저 사람은 내가 여기다 리터럴 뭐 적었는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사용자만 아는 값, 프로그래머인 나는 절대로 모르고 사용자만 아는 값을 쓰고 싶다면 그땐 인풋 호출식을 섞어서 구성하시면 돼요. 나는 나중에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칠지 7하고 엔터 칠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키보드 치고 있는 사용자 본인은 본인이 지금 뭐 적고 엔터키 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드 적고 있는 나도 나중에 이 게임 플레이할 저 사람도 모르는 임의의 값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활용하고 싶다 하면 임포트 랜덤 엔터 쳐둔 다음에 랜덤 점 하면 사실 이거저거 다양한 거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린 균등 분포를 썼는데 여러분 그 정규 분포라든가 그런 다양한 좀 더 그럴싸한 분포를 갖는 숫자를 얻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 아마도 함수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중에 균등분포 인트값 다루고 싶다. 진짜 주사위처럼 1, 2, 3, 4 고르고 싶다 하면 랜드 인트를 쓰시면 됩니다. 얘도 타임점 슬립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적을 때는 연음과로 적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적당히 노란색으로 각각의 의미를 알려줄 테니까 사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우리 실습 초반에서 슬쩍 구경한 형식과 관련한 얘기 4가지 일단 확인했고 민증을 깐다라는 거 확인해봤고 다른 형식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랑 연계해 두면 우리 여러분이 지금보다 꽤나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을 마련했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2 이 데이터 영역 실제로 새로운 단어 등장한 거는 리터럴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리터럴은 수식의 일종입니다. 그렇긴 한데 여전히 우리는 형식이 4가지 일단 배웠고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값과 관련해서 새로운 값을 도입하는 3가지 방법을 요약해서 구경했다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넘어가면 다음 주에 이제 요 데이터랑 관련된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복잡도를 가져가기 위한 개념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제 넘버1은 그냥 쿨하게 영상으로 구경합시다. 여러분 지금 올려놨으니까 .pdf 파일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요. 요거는 지금 영상 이미 화요일반 거 뽑아놨으니까 제가 이따가 오늘 안에 우리 재생 목록에다가 그 영상을 링크를 해둘게요. 그래서 오늘 온 친구들은 오늘 수업 내용 들었으니까 바로 그 영상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유튜브 에디션으로 요거 볼 친구들은 오늘 수업 내용은 제가 토요일에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보고 과제 설명 영상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없고 적당히 집에 가면서 느낀 점 적고 퇴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등등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